법 19강 시작하겠습니다. 19강은 7장 분쟁 해결 양해 및 무역 정책 검토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 해결 양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정책 검토제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쟁 해결 방법이 WTO에 들어와서 그것 가장 특색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쟁 해결 양해입니다. 그러니까 가트 체제에서의 한계는 가트가 이제 그 전쟁 이후에 이루어진 점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협정서를 충분히 본국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그런 이제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공식적인 법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떤 강제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반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부족함이 많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족함, 이런 부분들이 WTO에 와서는 이것이 이제 좀 절차적으로 구체화되고, 그죠? 규정해 놓았다는 것. 그죠? 그것이 이제 가트와 WTO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죠. 이제 가트 체제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요.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해서요. 미국은 이제 분쟁 해결 절차를 일종의 사법적 절차다. 절차적으로 이거는 딱 규정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절차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EU 등 유럽 국가들은요, 그냥 이걸 그냥 외교적인 협상의 과정으로 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쌍방간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법적인 하나, 이걸 강제화 시켜야 된다라는 거 하고, 뭐 어떤 뭐 그냥 뭐 외교적인 그 협상 과정으로 하나 보는 거하고, 그러면 강제력에 어떤 있어서는 참 큰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법적인 절차성을 중시한다는 것은 강제력을 강조한다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그 협상의 과정으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단지 이제 협상 그 자체, 그죠? 서로와 이제 타협의 과정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두 양진영의 어떤 그런 견해차가 서로가 견지되다가요. 결국 이제 미국의 입장이 수용돼서 WTO 분쟁 절차를 법적 성격을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타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WTO 협정의 제2부속서로 채택한 분쟁 해결 규칙, 지금 우리가 이제 7장에서 배우는 거죠. 그럼 절차에 관한 양해죠. 그것이 이제 명세됐죠. 상세한 이제 분쟁 해결 절차뿐만 아니라 획기적으로 개선된 내용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DSU 이걸 갖다 이제 WTO 분쟁 해결 양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게 되는 거죠. 원어로는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 그죠? 어떤 rule and 어떤 procedure냐 하면 governing, 자, governing은 이제 지배하는 것이죠. The settlement of dispute, the settlement of dispute, 즉 dispute라는 것은 분쟁의 해결을 control하는, governing하는, 그죠? 그러한 룰과 프로세스다, 절차와 규정이다 이런 것을 관한 understanding 양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DSU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아주 상세한 분쟁 해결 절차뿐만 아니라 종래의 가트 체제와 비교할 때 획기적인, 그죠? 획기적인 철자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획기적인 개선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트와 WTO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라는 것은 이런 분쟁 해결 절차의 강제력, 즉 법적 절차가 적용됨으로써 어떤 강제력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WTO의 분쟁 해결 양형 DSU는 총 26개의 조문과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특성과 개선점을 살펴보면은요,
우선 이제 분쟁 해결 절차가 통합되었다는 거죠. 그죠? 앞전에 있죠. 동경 라운드에서 여러 가지 분쟁 해결 절차를 절차로 나누어 시행되어 온 데 따른 문제점이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분쟁 해결 절차를 한데 묶어서 통일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분쟁 해결 절차를 전담하는 기구로서요. 분쟁 해결 기구, 즉 DSU. 우리가 이제 이게 DSU가 자, DSB에서 DSU. 그죠? DSB는 Dispute Settlement Body라 해서 기구, 이때 body는 기구를 이야기합니다. Settlement Body, 해결 기구다. 분쟁 해결 기구다를 갖다 분쟁 기구를 별도로 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분쟁 해결 기구는요, WTO 전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일반 이사회가 담당합니다. 전 회원국 대표로 일반 이사회. 그죠? 앞전에서 배웠죠? General Council, 즉 일반 이사회가 이 분쟁 해결 기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전에 동경 라운드에서 여러 가지 분쟁 해결 절차로 나누어져서 시행되어 온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여러 기관에서 이제 분쟁 해관을 이제 이렇게 찔끔찔끔 했는데 결국 거기에서는 강제력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룹들끼리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딱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분쟁 해결,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법원을 하나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법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다 처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넘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뒤로 가서. 이게 좀 피드백이 요즘 좀 늦네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갑자기 이게 뭐 바이러스를 먹었는지. 그래서 잠시만 한 번 더. 자, 그래서 요 다음에 다시 이제 넘어가면은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다자간 체제의 강화이다. 그죠? 하나를 통합한 것이고 또는 다자간 체제를 강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회원국의 모든 통상 분쟁을 Dispute Settlement Body, 즉 해결 기관으로 집중시키고요. 또 미국의 통상법 301조나 그죠? 수법 301조나 EU의 신통상 정책 수단 등 회원국들이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거죠. 금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자, 앞전에는 이렇게 동경 라운드 때 이럴 때는 결국 동일된 기구가 없이 각 나라들에서 자체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막 자의적으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DSB로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모든 분쟁은 나라들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기구 하나 안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강대국들의 어떤 미국의 통상법 301조나 뭐 EU의 신동상 그 정책 수단 등 여러 가지 그 회원국들 일반적인 보복 조치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죠. 궁극적으로 이것은 다자간 무역 체제인 WTO의 기능을 강화하는 이 기구에 집중되니까요. 이 기구의 어떤 입김이 강화되는데 그죠. 당연하겠죠. 그 판단을 갖다가 디스퓨트의 판단을 갖다가 기관이 내린다면 그 기관의 권력이 집중되고 그 기관의 이제 통제력이 커지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사법적 성격이다. 그죠? 그죠? 맞죠? 그래서 사법적 성격이라는 것은 여기서 내려진 어떤 판단은 결국 그것은 구속력이 있다.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집행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분쟁적 해결 절차가 앞전의 가트 체제하에서는 구속력이 없었다는 거죠. 왜? 각국에서 이 가트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못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국제협정이라는 것은 협상을 한 다음에 자 협상문에 서로 합의를 하면 이걸 각국에 가서 각국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비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공식적인 어떤 그 나라의 법이 거기에
어떤 종속되지 못합니다. 거기에 구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제 국제법으로서 당연히 그것이 뭐로 됩니까? 어떤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자국의 국내법도 여기에 저촉되었을 때는 어떤 구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속력 있는 대체 수단으로서 중재제도 arbitration하고 상설 상속이고, 그죠? standing affirmative body를 도입해서 사법적 절차를 뚜렷하게 했다, 그죠? 그래서 상설 상속이고, 그죠? 한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중재하고요, 중재 붙이고, 그 다음에 중재가 안 되면은 패널 들어가고, 패널에서 이제 상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패널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법적 절차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3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그 해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요. 자, 그럼 요 세 개를 이제 잘 우리가 이제 명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쟁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국제통상 분쟁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분쟁은 어떤 분쟁들이 있는가? 자, 분쟁 해결 기구는 이제 우리가 분쟁 절차는 어떻게 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쟁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느냐? 분쟁의 대상, 분쟁 당사자, 분쟁의 원인, 그 다음에 이제 분쟁 해결 방법, 이렇게 이제 일단 나누고요. 분쟁은 이제 이동 형태별 분쟁, 즉, 어떤 식으로, 즉, 무역 통상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냐, 그냥 수출을 하느냐, 아니면 라이센싱이나 프랜차이징을 하느냐,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하느냐, 뭐 이런 게 따라가지고, 분쟁의 이동 형태, 즉, 그러니까 통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통상의 이동 형태별, 그죠? 로 분쟁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무역기구상의 분쟁,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형태별 분류는요, 그거는 이제 국제 매매 계약이 있겠죠. 매매 계약에는 이제 수출도 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합작 투자, 그죠? 합작 투자하자, 이렇게 하면서, 라이센싱 계약,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징 계약. 이 프랜차이즈랑 라이센싱은 기술과 서비스의 차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기술의 계약을 우리가, 그것을 라이센싱 계약이라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의 계약을 갖다가 우리가, 프랜차이즈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국제 양어 계약. 그 다음에 이제 하청 계약. 그 다음에 턴키 계약.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투자라든지, 해외 직접 투자, FDI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분쟁의 대상은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이동 형태별이죠. 그죠? 이동 형태별. 요런 이제 이동 형태별. 합작 투자는 자국에 가는 것도, 라이선생도 가는 것도, 국제 매매 계약은 이제 수출 계약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고, 양어 계약도 그렇고, 하청 계약도, 턴키는 이제 통째로 어떤, 예를 들어서 공장 하나 짓겠다. 이게 턴키랍니다. 턴키.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계약을 가져오는 거고, 이제 국제 투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직접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동 형태별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형태별로의 분쟁의 당사자들은 개별 기업 대 개별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개별 기업 대 개별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국제 매매 계약, 뭐 합작도 이건 또는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기구상의 분쟁은 WTO 설립협정이라든지 무역협정에 관한 그러한 분쟁을 이야기하겠죠. 이거는 이제 회원국 대 회원국 간의 어떤 분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쟁의 원인은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한 거, 그죠? 계약 불이행, 계약 위반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분쟁의 원인 또는 이제 요거는 이제 특정 회원국의 협정 위반이다. 그래서 무역기구에 들어있는 회원국 간의 이제 위반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거를 이야기한다. 그럼 이제 분쟁 해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투자나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몰수나 수용 등과 같이 외국 투자의 어떤 이익을 해치는 행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일어났을 때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분쟁의 원인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쟁을 해결한 방법은
뭐 청구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이제 알선은 이제 뭐 똑같은 이야기죠. 어떤 사람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조정, 불러서 서로 조정하고, 중재도 이제 같은 거죠. 조정은 어떤 이제 조정은 어떤 기관이 사법기관이 하는 거고요. 중재는 이제 그 전에 당사자들이 이제 중재에 의해 가지고, 중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약속에 의해 가지고 또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교적인 보호,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 가지고 분쟁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하고, 분쟁의 대상은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패널 판정의 자동적 채택. 패널 판정의 자동적 올라갑니다. 중재가 안 되면 이제 패널 판정을 가고, 패널 판정이 안 되면 이제 상소제도가 가는 겁니다. 보통 3단계를 거쳐서 가죠. 그래서 패널 판정의 자동적 채택과 그 효과적 이행이다. 자, 그래서 분쟁 해결 양에는요, 아까 DSU 했죠. dispute, 그죠? settlement, 그죠? understanding of dispute settlement, 그죠? 분쟁 해결의 양에는 패널 판정 채택 시 종래의 컨센서스 방식을 역으로 변경한 소위 역만장일치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역만장일치, reverse consensus.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우리가 보통 만장일치는 뭐냐면 모두 찬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찬성. 그런데 그래서 reverse consensus는 뭐냐면은 반대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가 있으면은 채택이 안 된다. 반대가 없어야지. 원래 consensus라는 것은 만장일치죠. unanimous라는 것은 뭐냐면 모두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두 찬성해야 돼. 모두 찬성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자, 요거는 reverse consensus라는 것은 반대가 없어야 된다. 반대가 조금 차이는 있는 거죠. 모두 찬성해야 된다는 거하고 반대가 없어야 된다는 거. 뭐 종국적으로는 같은 뜻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조금 뉘앙스가 틀립니다. 그죠? 그 점은 이제 우리가 찬성은 적극적이지만 반대는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는 그래서 반대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거 조금 이제 우리가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입장의 차이. 그건 좀 안 되겠는데요?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일단 안 되는 거고, 다 합니다 하는 거하고, 그건 조금 이제 그죠?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죠? 좀 뉘앙스가 분명히 있겠죠? 그 부분들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reverse consensus를 역만장일치되다. 반대가 없는 한 자동 채택이다. 자, 그러면 이제 찬성은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죠? 펜을 보고서 좋다. 우리 이거 그건 조금 이상해. 뭡니까? 조금 부담이 있죠.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된다는 거는 거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는 뭐냐면 뭐 반대가 없다. 그럼 찬성하다. 요거는 조금 더 뭡니까? 조금 그 서로의 관계를 조금 완화시키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조금 더 수동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 나 반대합니다. 그 사람 안 됩니다. 찬성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부담이 적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부담이 적죠. 맞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효율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죠? 효율성을 높였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패널 판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죠? 교차 보복의 허용과 개도국을 위한 구제선에서 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개도국에 대해서는 좀 구제선에서 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좀 특별하게 이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차 보복.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이행을 불이행할 경우에, 그죠? 불이행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복적으로 보복도 가능하다. 그렇겠죠. 또
그러면 이제 WTO 분쟁 해결국을 아까 말씀드린 DSP라 했죠. body라 했죠. dispute body라 했죠. 그리고 settlement body에서 최종 의정서에 포함된 모든 협정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룹니다. 그죠? 모든 분쟁, 협정서와 관련해요. WTO 협정서와 관련해요. 그죠? 자, 그래서 DSU는 WTO 설립협정, 다자간 무역협정 중에서 부속서 1과 부속서 2, 그리고 4개의 복수권 무역협정에 관련된 분쟁을 모두 다 미친다. 그죠? 모두 다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DSU의 적용이 되는 모든 협정을 대상협정, 즉 커브드 된다. 커브드라는 것은 be curved with 무슨 말입니까? 뭐에서 모두 다 덮어진다. 덮어진다면 모두 다 그 범위에 들었다. 그래서 curved agreement라 이렇게 합니다. 대상협정이다. 자, 다만 복수간 무역협정에 대한 DS의 적용 여부는 당해협정의 당사국들에 의한 결정을 조건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복수국자 복간한 무역협정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 FTA죠, FTA, 그죠? 다자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이제 몇몇의 국가 간 이 무역협정에 대한 DS의 적용 여부는 그 당해국들 사이에서 결정을 좀 자기들끼리 이거 자 여기 디스퓨트에 하자라고 했을 경우에만 이 이제 분쟁 해결에 의한 양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다음에 이제 다자간 무역 협정 중 부속서 3은 그 성격상 분쟁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다자간 협정 중에 부속서 1, 2, 그죠? 1, 2, 그죠? 1, 2. 그다음에 WTO 설립 협정. 그다음에 네 개의 복수국가 무역협정에 미치는데요. 복수국가 무역협정은 서로 간에 뭐냐면 그 적용 여부에 대해서 서로 간에 결정한 경우, 적용하자 한 경우에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WTO 무역기구는 DSU입니다. 잘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자,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DSU에 의해서 자, 이거는 다자간이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다자간의 특징이죠. 새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죠?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분쟁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패널 설치, 보수 채제, 공고와 판정의 이행에 대한 감시 또한 합니다. 그 다음에 보복조치 허가 등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 보복조치도 중복적인 보복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쟁 당사국 간의 협의, 그 consultation이랍니다. 자, 이제 협의는요. 패널 절차가 나가기 위한 일종의 중재입니다. 자, 너희들끼리 좀 협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패널 설치를 원칙적으로 요구하십니다. 패널부터 사실은 사법적인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협의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국은 10일 이내에 응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야, 나 문제 있다. 자, 야, 지금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했을 때는 10일 이내에 그냥 뭐 모른 척하고 이렇게 대답을 주면 안 됩니다. 10일 이내에 응하고 30일 이내에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협의 요청은 그 다음에 문서로 분쟁 해결 기구에 통보해야 합니다. 우선 디스퓨트 바디가 DSUB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0일 이내에 협의에 들어가야 되고요. 요청은 분쟁 해결 기구에 통보해야 됩니다. 자, 이 요청서에서 요청의 이유, 문제가 된 조치 내용, 제소의 법적 기준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죠? 협의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면요. 분쟁 해결 절차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이제 그 다음 주선 조정 및 중재. 자, 협의 먼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및 중재를 합니다. 자, 분쟁 당사국들은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자에 의한 주선, 조정, 중재, 기타 사법적 구속력인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하자. 이 중재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중재인데요. 뭐 중재, 조정 및 뭐 주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은 중재인데요. arbitration이라는 것은 중재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중재가 깨지면 법적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재가
세틀먼트 돼버리면은 중재에서 서로 합의해보면 사법적 절차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다가 자기들이 불리하기 쉽다 하시면 중재에 응하지 않고 그걸 깨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법적인 어떤 방향으로 갖다가 그냥 바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재 제도,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중재가 성립되면 더 이상 이것은 사법부의 판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사법적 절차를 중재 불복해가지고 제소할 수 없습니다. 자, 제소하려면 어떻게 하냐? 중재 자체를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주선, 조정 중재, 자, 주선, 자, 조정, 조정은 그 conciliation, 화해라는 뜻입니다. 화해, 서로가 화해해라. 그 다음에, 중개, 그 중개는 이제 서로가 mediation, 그죠? 뭐 중개. 그래서 이제 주선, 조정, 중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요 절차는 분쟁 당사국들의 임의의 선택에 의해 도입됩니다. 협의 또는 패널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패널 절차 하면서도 중개, 메디에이션 하거나 또는 컨실레이션 화해하거나 화해 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개시되고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절차는요, 협의를 처음 시작하고 이제 패널 들어가기 그 중간 단계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패널부터는 사업적인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협의는 이제 협의 시작하면 10일 이내에 받아들이고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가만히 그 중간에 없어 그냥 패널한테 가가지고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가서 주선 누가 들어가서 조정하거나 중개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패널 단계에 들어가기 전 거의 70%가 요 과정에서, 요 중간 과정에서 세틀먼트가 일어납니다. 세틀먼트 일어나고, 분쟁의 한 30%는 이제 사법적 절차를 이제 밟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선, 조전, 중재의 어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요.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근데 이제 이런 입법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쟁 사례에서는 이 절차가 이용되는 예가 극히 드물며 오히려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량에는 그 기간을 60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자, 근데 이건 이제 최근에는 이 분쟁 중개 있죠. 일단 이 중개까지를 중재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거 여기에서 왜냐면 우리가 FTA에 WTO 제소해가지고요. 보통 기간이 뭐 2, 3년이 걸립니다. 근데 2, 3년 동안에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상당히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빨리, 왜냐면 또 너무 세월이 길고요. 그래서 빨리 이걸 해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중재에서 이 방법이 중재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중재로 인한 이제 문쟁 해결 방법이 거의 뭐 한 70%에 가깝게 해결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재입니다. 그죠? 자, 요거 중재, 아까 이제 중재하고 그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 전부를 이제 우리가 통틀어 가지고 앞부분, 주선, 알선, 화해 같은 거요, 조정 같은 거, 요런 부분들을, 중재 개념으로도 같이, 중재는 물론 다릅니다. 중재 기관에서 하지만, 어쨌든 중재, 즉, 패널을 넘기 전 중재까지가 거의 한 70%가 해결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많이 해결되는 부분이 이 중재 부분이죠. 아비트레이션입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의 그 대체적 분쟁 수정이다. 구속력을 갖는다. 명확하게 정의된 문제에 관한 일정 분쟁을 해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들이 특정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중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재를 이용할 수 있다. 중재는 양의 정지자,
그러니까 이제 중재는요, 양의 정지 수준의 이익의 무효화, 그죠? 침해 수준에 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명시적으로 활용된다. 그죠? 어쨌든, 중재는 WTO의 분쟁 해결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활용한다. 그러니까 합의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요, 분쟁 당사국들은 쌍방이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해서도 합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재 판정을 준수하기로도 합의해야 된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중재 판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수락해야 된다. 그 다음에 2차 중재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적 판단으로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중재는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재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다. 그죠? 사업적 더 이상 안 된다. 2차 중재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중재 판정을 준수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절차에도 합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중재에 관해서는요. 자. 자, 그 다음에요. 다시 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중재 절차 회복하기로 만약 회복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중재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회원국들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재 판정의 내용은 그 다음에 디스퓨티 바디 및 관련 협정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다 통보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의 이야기지만 그 부분들은 회원국들에게 통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판정의 내용도 분쟁 해결 기구, 그죠? 및 관련 협정의 이사회, 그죠? 또는 위원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즉 선례적인 효력, 즉 기판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판적 효력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뒤집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되죠. 우리가 기판력을 효력이 없다는 것은 자, 한번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뒤집지 못한다. 다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신청도 하지 못한다. 는 것이 기판적 효력인데요. 근데 이런 기판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설례적인 효력. 즉, 할 수 있다. 그래서 회원국들은 중재 판정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자, 왜 이렇게 중재했냐 할 수 있지만 당사국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다 말이에요. 당사자들은 기판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당사국들은 이제 한번 중재 판정이 내려버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중재 판정이 내려버리면 당사국들 간에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 왜 회원국들은 비슷한 예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비슷한 예가 발생해버리면은 중재가 소위 하는 판례처럼 딱 그냥 기판력을 가져버리면은 일종의 기판력이죠. 물론 판례도 바뀔 수 있지만 판례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를 들어서 그게 해보면 저거 좀 잘못됐는데 왜 저 사람들 저런 판단을 내렸나? 왜 중재가 저건 부당합니다. 왜? 나중에 그게 자기들 회원국들의 케이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따질 수 있다 이거죠. 왜? 회원국들, 당사자가 아닌 회원국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헌법 소원을 한다든지, 위헌법률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저 법률이 잘못됐다. 이건 헌법에 맞지 않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도 물론 가능하다 이거죠. 당사자 간에. 그냥 당사자 간에는 어떻습니까? 당사자 간에는 기판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중재로 한번 판정을 받아버리면은 어떻게 돼?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봤죠? 추가적인 2차 중재를 갖다가 요구할 수도 없고 이거를 갖다 패널 절차로 갈 수도 없습니다. 무슨 알겠죠? 그것이 이제 일단 당사자 간에는 중재의 기판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패널 절차 볼까요? 패널 절차 나오자. 자. 그래서 이제 패널이란 것은요, 분쟁 해결 기구인, 즉, DSU의 분쟁 해결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패널들은 분쟁의 사실 부분에 대한 평가와 그 분쟁이 WTO 협정에 합치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여 DSU에 제출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DSU는 패널들의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당해 상한에 대한 권고와 판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패널 절차는 분쟁 해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패널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DSU 분쟁 해결 기구의 이름으로 이제 결국은 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WTO 분쟁 해결 양에는요,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리, 즉 right to panel입니다. 즉 패널에 대한 권리다를 회원국들에 인정하고다. 즉 제소국, 즉 complaining party, 제소국이 요청한 그 경우에, 즉 제소를 한다는 것은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불평을 하는 이런 파티, 이때 파티란 것은 당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티라는 것은 파티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파티, 당사자, 그죠? 당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소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패널 설치 여부에 대한 안건은 그 설치 요구가 있은 후 최초로 개최된 DSU 회에서 컨센서스로 이를 기억하지 않는 한 실시됩니다. 알겠죠? 자, 컨센서스는 아까 만장일치죠. 만장일치로 이를 기억하지 않는 한 설치됩니다. 누가? 제소국이 요청하는 경우. 그죠? 패널 설치 요구한 안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패널을 갖다가 right to panel, 패널을 갖다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패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패널 설치 요구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DSU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이 판단에 누구의 보고서를 참작합니까? 패널 보고서를 참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소국인 complaining party가 패널을 설치해 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는 뭡니까? 100% 리젝트 하지 않는 이상, 그죠? 100% 만장일치로 리젝트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패널 설치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청구의 사실 및 법적 쟁점이 그리고 특별 위임사항 (special terms of reference가) 있으면 이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물론 사업 절차처럼 다 뭐 때문에 내가 이걸 제소를 한다. 왜 패널 내가 이거 분쟁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 해야지 이제 이게 패널이 이제 그거 한다 이거죠. 그죠? 그 청구의 사실관계, 법적 쟁점 개요, 그리고 특별 위임 사항, 그지? 있으면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패널은 보통 3인으로 구성되고요. 자, 패널 설치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무총장은요, DSU 의장 및 관련 이사회 의장과 협의를 마치고요. 분쟁 당사국의 의견을 참고하여 패널 리스트를 임명합니다. 언제? 20일 이내에. 그죠? 물론 분쟁 당사국 국민은 그 분쟁을 담당할 패널위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제척 사유가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패널은 일종의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인데요. 판사인데요. 우리가 판사도 제척 사유라는 게 있죠. 제척 사유. 제척 사유라는 게 뭐냐? 판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죠. 왜? 나의 상대방하고 판사의 관계가 특별하다. 이제 그걸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는 저 사람한테 재판 못 보겠습니다. 왜? 저 사람들 관계 특별한 관계니까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그런 제척 사유랍니다. 법관에 대한 제척 사유, 제척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패널을 갖다가 자기 편을 갖다가 이렇게 패널로 레코멘드를 한다면 그 사람 뻔히 그 자기 편을 들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국민들은 패널로 추천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알겠죠? 분쟁 당사국 국민은 그 분쟁을 담당한 패널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패널 절차. 자, 패널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런 거 알고 있죠? 자, 패널은요, WTO 분쟁 해결 양해에 제시된 작업 절차에 따라, 즉, 부록 3에 제시된 작업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그죠?
이 절차에 따르면요, 패널은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패널에 제출한 자료는 대외비로 해야 되고요. 자, 절차의 진행은 서류 제출과 구두 진술로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반박권은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타임 테이블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죠? 엄격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자꾸 이게, 이렇게 질질 끌어버리면은 결국은 이제 분쟁 당사국들이 그 사이에 손해가 눈더미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죠? 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입을 금지해 버린다. 그러면 그 수입 금지하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막심하죠. 그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의신청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엄격한 타임테이블에 의해 가지고 딱딱딱 정의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사안에 대한 여러 청구가 중복될 수 있는 이를 병합하여 단일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그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도 병합하죠. 재판도 병합하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사건이다 하면 전부 다 병합해가지고 한 재판부에서 합니다. 그죠? 이런 어떠한 당사국 이익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당사국 신청에 별도의 패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득이하여 동일 사안에 대해서 별개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패널 위원들을 동일위원으로 구성하고 절차 진행 제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죠? 자, 어떠한 당사국의 침해도 안 됩니다. 여기서 무슨 병합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당사국의 어떤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는 세프리트 합니다. 그죠? 별개의 보고서, 즉 당사국 신청에 별개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분리해 가지고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패널은 바뀌지 않죠. 패널은 동일인으로 구성합니다. 그죠? 절차 진행 속도도 맞춰야 된다. 자, 결국은 패널 진행 절차는요, 다자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WTO 현과의 모든 분쟁을 DSU를 집중시키고, 그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부분이죠. 요거는 아까 그 부분을 다시 이제, 그죠?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러한 이제 WTO에서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WTO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리고 각국의 자의적인 보복 수단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 다음, 자, 패널이 이제 패널 보고서 아까 비공식적으로 쭉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널 보고서 작성을 채택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패널 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요. 그중 사실밀 주장에 관한 내용은 분쟁 당사국에 제시합니다. 그죠? 이런 사실과 이런 주장이다. 이것 때문에 발생했다. 그 분쟁 당사국에 제시하고요. 당사국들은 패널이 지정한 기간 내 서면으로 그에 관한 논평을 제출합니다. 그죠? 패널이 자, 똑같네요. 재판이랑. 그죠? 사실미 주장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 유서를 갖다가 보낸 거죠. 자, 패널은 당사국의 서술 부분, 그죠? 아까 서술 부분 사실미 주장, 조사 결정, 그다음 패널, 그다음에 결론 등 모든 내용을 심리한 후 잠정 보고서요. 그죠? 그다음에 작성하여 분쟁 당사국에 제시합니다. 자, 분쟁 당사국 제시합니다. 만약 분쟁 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회의를 개최. 자, 우리 이렇게 이제 결론했다, 조사했다, 결론 이렇다, 이렇게 내질 거다라는 것을 일단은 당사국의 분쟁 당사국 의조 똑같이죠. 1심 판결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니다 싶으면 뭡니까? 다시 항고하죠. 항소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기함에 대한 추가적인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럼 추가적인 회의를 한다는 것은 다시 이제 항소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재기 없는 경우 잠정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 파이널 리포트로 간주하여 신속하게 회원국에 배포합니다. 그럼 이제 회원국들이 막 배포하면 회원국들 보고 아니다, 이거 사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왜? 이들의 어떤 결정은 결국 어디에 오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과 나중에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널 보고서, 파이널 리포트 제출 60일 이내에 DSU가 만장일치에 의해서 결정하고요. 그 채택을 거부하든가 아니면 분쟁 당사국이 상소가 하지 않는 패널 보고서는 자동적으로 채택됩니다. 그죠? 무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채택을 거부하든가요. 아니면 분쟁 당사국이 상수하지 않는 한, 그죠? 패널 보고서는 자동적으로 채택됩니다. 무슨 알겠죠? 상수하지 않는 한, 여기서 이제 소위 하기엔 이제 1심에서 끝난다 이거죠. 무슨 말이죠? 상수하면 이제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당사국이 재심을 청구하면 상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고서 채택이 차단됩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런 식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패널 절차가 패널이 상수는 위에 이제 대부분과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도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도 이렇게 가서 올라가서 보고 그냥 뭐 자체적으로 거기서 만약에 환송시키다든가, 그죠? 파기환송시키다든가, 아니면 그냥 뭐 기각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으로서 2심에서 올라온 그 결정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제 다시 이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상소에서 재심 청구하면 상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일단은 그게 이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죠. 1심 효력이, 그죠? 그거와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종래는 당사국이 고의로 패널 보고서를 지연시키죠.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지니까 결국은 답답한 국가가 어떡합니까? 야, 이거 합의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왜? 이거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나중에는 이겨봐야 오히려 더 손해가 막심할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합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자, 다시 말했습니다. 패널 보고서는 제출 이내 60일 이내라고 딱 못 박았습니다.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60일 이내에 분쟁 해결 기구가 만장일치에 의해 결정하고 그 채택을 결정으로 그 채택을 갖다가 거부하든가, 거부하면 안 되죠. 패널 보고서가 안 되죠. 아니면은 분쟁 당사국이 상수하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이제 뭐, 자, 채택했는데도, DSU 채택했는데도, 아니다! 이렇게 상수하지 않는 한은 패널 보고서 자동적으로 채택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심을 청구하면은 상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고서의 채택은 일단, 유보되는 거죠. 그죠? 채택이 차단된다. 그러니까 60일을 정한 것은 종래요. 그러니까 이제 60일을 딱 했는 거는 이제 그 당사국이 고의로 패널 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던 불합리한 그 문제점을 갖다가 개선한 거죠. 그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아까 그죠? 이것도 물론 이제 또 그렇게 같은 이야기는 그것도 다정한 체제를 강화한 것이다.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쟁 해결 기구를 집중시키고 각 국가의 자의적인 보복을 갖다가 보복 조치를 금지시키고 궁극적으로 WTO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소 갑시다. 그죠? 상소. 그래서 WTO 분쟁에 대한 중요한 개선점 중의 하나가 상설 상소기구. 그죠? Affiliate body입니다. standing, 항상 서 있는 affiliate body 도입이다. affiliate body 도입은 것은 뭐냐면, 자, 이거 왜 이러냐? 종래 판정이에요. 불만 있던 당사국들이 판정을 준수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판정 준수하지 않으니까 분쟁 해결 절차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었죠. 이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설 상소기구를 만들었다. 상소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뭡니까?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게 하는 거죠. 그죠? 사법적 기능이 여기서 상설 상소기구는 말 그대로 법원과 똑같은 판단을 법관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법관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 문제, 패널이 행한 법률 해석에만 국한돼. 이건 대부분과 똑같죠. 법률심이죠.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1심과 2심은 사실심을 합니다.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자,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는 그러면 뭘 하느냐. 실질적으로 사실심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일부에 관해서는
인정이 안 될 수가 없죠. 법을 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어떤 물론 사실심에 관한 어떤 사실을 갖다가 증명한 것을 대부분에 내봐야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걸 명백하게 뭐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을 조사를 안 해봤네. 심리 불충분으로 그거를 파기환송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사실은 이게 뭐냐 법률적인 해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심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사실이 있는데 그리고 이 사실을 갖다가 제출했는데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나중에 사정이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정이 변경되고 예를 들어서 뭐 정인이 정을 바꾸었다든가 이렇게 내가 뭐 그때는 거짓말 했는데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뭐 했다. 이러면은 사실은 사실심 끝났어요. 1심과 2심에서. 그래서 이제 보고 법률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했는가. 자, 이 법률적으로, 법관이 법률적으로 이 사건을 갖다가 적용할 때, 이걸, 그런, 뭔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미스테이크가 없었는가를 보다가도, 그러다가 이제, 이 사실심이, 보기에 완전히 다른 그게 나왔어요. 그럴 때는 이게 사실은 사실심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죠?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거죠. 안 미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뭐냐. 일단 사실관계는 대법원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그것을 갖다가 방어하거나 또는 공격하지 못한 사람의 책임으로 봅니다. 네가 1심, 2심 할 때 그걸 충분히 했어야지. 대부분은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다. 법률심이란 것은 법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정을 할 때 적용된 법률이 적법하냐 안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는 양형 기준이 있는데 그보다 뭐 택당이 낮게 했다든가 택당이 높게 했다든가 이랬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민사적 부분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다르게 오인을 했다든가 뭔가 이게 법을 적용하는데 이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닌데 다른 법을 적용해 갖고 어떤 형이나 아니면 어떤 배상액을 갖다가 놓게 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당신이 보니까 심리를 충분히 안 했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런 것들이죠. 뭐 그런 것들이 법관의 잘못을 따진다 이거죠. 그것을 갖다 우리가 법률심이다 이렇게 하죠. 법관의 잘못이 없으면 그냥 그것은 이제 기각돼 버리는 거죠. 그죠? 기각된다. 아니면 법관의 잘못이 있다 할 때는 이제 파기환송하는 거죠. 파기환송해서 다시 대부분 오기 전에 있는 항소부분에다가 항고부분 우리가 고등법원에다가 다시 봐라 이렇게 하고 그죠? 내려보는 거죠. 그죠? 그런 거다. 자, 이것도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법률 해석에만 국한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상소심이 법률심이 한정되면 규정하고 있다. 그 상소심 법률심이 똑같은 거죠. 이러한 항소기는 4년의 임기로 선임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으로 검수된다. 항소기구는 4년 임기로 선정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제 그죠? 항소기구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심의는 그러면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하면 절차 60인이 종료해야 된다. 딱 이렇게 템테이블에서 특별한 것이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질질 끌 수가 없다면 질질 끌 수가 지금. 그래도 60일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뭐 시간이 그죠? 뭐 90일 아마 거의 1년 그죠? 뭐 되겠죠. 중재제도까지 앞에까지 하고 이러면 한 2년 정도 잡아먹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타임테이블이 되어 있다. 그래서 60일 그 다음에 90, 그럼 넘어가는 과정도 있거든요. 무조건 온다 안에서 팍팍 되는 게 아니고 배정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이제 상소심의도 비공개고요. 요때는 분쟁 당사국의 참석 없이 진행됩니다. 뭐 우리도 대부분에서 그 참석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Appellate Body Report는 상소 보고서는 패널 보고서의 법적 부분에 대한 판단을 확정한다. 다 보고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그것만 합니다. 패널 부분이 이제 우리 재판에서 보면은 이제 고등 부분, 그죠? 항소 부분. 자,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재판하고 대부분이 파기환송하든가 아니면 확정은 기각을 해버리든가 그죠? 기각은 이제 억울하다고 청구한 사람의 주장을 갖다가 이제 이거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법관의 잘못은 없다 이렇게. 상소 보고서의 채택은 보고서 제출후 30일 이내에 자 보고서의 채택은 자동적입니다. 그죠? 자 상소 보고서 채택은 보고서 제출후부터 30일 이내. 그죠? 보고서의 채택은 자동적이다. 30일 이내 자동적으로 채택된다. 자 우선 이해하시겠죠? 이제 절차가 자 시민은 3인으로 구성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항소기구는 4년의 임기로 선출된 7인으로 구성되고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인원은 대부분 판사들이 이제 12명.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할 때는 어떻습니까? 보통 3인 내지 4인이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또 합의체를 할 때도 있고 그런 식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절차는 60일 이내로 종료해야 된다. 그죠? 특별하게 인정된 90일까지 한다. 참석 없이 되고 상소 보고서는 패널 보고서의 법적 부분의 판단, 자, 이렇다,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법적 부분에 대한 판단. 또 이게 벌써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그죠?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이건 요때 이제 파기하는 것도요. 우리가 이제 일부 환송 파기라는 게 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만 요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만 또 문제를 요 부분에 대해서는 환송 해라.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고 및 판정의 이행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자, 그러니까 이제 분쟁 해결 기구가 패널 등 상소법을 채택하면서 당의 분쟁에 대한 권고와 그죠? 판정은 WTO의 의사로 확정된다죠. 여기서 권고와 판정, recommendation and ruling 이란 패널 보고서 또는 상소 보고서의 결론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 판결 주문에 해당된다.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권고와 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권고와 판정은 이제 판결문이죠. 일종의 기속력 가지죠, 당연히. 그 주권이 없는 단순한 국제기구인 WTO가 내린 판정의 기속력이란 결국 분쟁 당사국이 이걸 수용해야 돼.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만 실행력을 확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기판력을 가집니다. 기속력을 가지지만 그 기속력을 이 사람이 가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죠. 결국은 중요한 건 뭡니까? 분쟁 당사국이 이걸 가지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조치를 취해만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요. 패널 보고서 또는 상소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글자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30일 이내에 자 이거 채택되고는 30일 이내에 DST 즉 분쟁 해결 기구가 회의가 개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에서 관련 회원국들은요. DSB의 권고나 판정 이행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통지합니다. 할 기다 안 할 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권고나 판정에 즉시 따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당사국에게 합리적인 기간, reasonable period를 줍니다. 합리적인 기간을 줍니다. 그럼 언제부터 할래? 이렇게 줍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군요. 이제 보고서 제출 기간이 조금 연장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분쟁 해결 기구가요. 패널을 설치한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의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당사자가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15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15개월. 자, 무슨 알겠죠? 패널을 설치함부터 합리적인 기간이 확정될까지 기간은 그러니까 이제 1년 한 2개월 정도, 그죠? 1년 3개월 정도, 그죠?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2년이죠, 그죠? 패널 설치한 날부터 앞에 중재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앞에 조정, 알선, 중재까지 하면 2년 정도 된다는 거죠. 처음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법적인 절차는 1년 15개월을 갖다가 15개월을 초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펜을 설치한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이 할정될 때까지 기간. 자, 15개월, 15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적시할 수 없다 해가지고 무조건 몇 년, 2년, 3년 이거 아니다. 리저너블 피리어드는 이 모든 기간 안에 리저너블 피리어드를 주더라도 15개월, 총 패널 설치한 날부터 15개월을 넘어서까지 줄 수는 없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제출 기간을 연기한 경우에도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18개월, 보고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에도 18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죠? 1년 6개월입니다. 그죠?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고 및 판정 준수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그 공고 및 판정은 이제 판결문을 따르는지, 그죠? 그 조치가 대상 협정, 즉 커브드 어그리먼트에 합치하는지에 관한 분쟁도 원래 분쟁 해결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이것도 또 분쟁 해결을 통해서 결정된다. 자, 이 사람 안 했어요. 이거 판결 받았는데 안 했어요. 또는 이게 대상 협정에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WTO에서 분쟁 해결 기구에서 다룰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도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것도 원래 분쟁 해결을 통해서 결정돼. 이 과정에서 이 분쟁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야, 그럼 이거 내가 관할권이 있는가? 그럼 이것이 DSU의 분쟁 해결 대상이 되는가? 이것 또한 같이 결정이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고 및, 그죠? 그 다음에, 자, 공고 및 판정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협상을 개시합니다. 자, 만약에 합리적인 기간이 종료했다죠. 자, 어디까지 합리적인 기간이 종료했는데, 그 종료한 후 20일 이내에 이러한 보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않으면은, 그죠? 자, 당사자는 DS의 승인을 받아 대상 협정에 따른 양해나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에 대한 교차보복 또 크로스 리탈리에이션도 가능하다. 그죠? 자, 그래서 밑에 거 한번 다시 보면요. 공고 및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사자는 협상 개시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합리적 기관, reasonable period 종료한 후에도 20일 이내에 이러한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원고 당사자는 그 원고는요, 기소를 했던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이제 재판을 걸었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분쟁 해결 기구의 승인을 받아 대상 협정에 따른 양해나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합의를 했던 부분들을 그냥 없었던 걸로 해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차보복이란 것은 크로스 리텔리에이션은 그 분야에 대한 그 지금까지 양어 서로 허가됐던 부분 수입하자 서로 우리 수입하고 수출하자 뿐만 아니라 그 협정과 관련된 다른 분야도 그걸 이제 보복 조치하는 거죠. 못하게 하고 뭐 수입을 제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부분 또 실현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제재 수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보상을 받을 때까지 보복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cross retaliation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정책제도는 다음 20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